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8월 7일 날 올리고 이제 지금 녹음하는 게 8월 12일이니까 한 5일 만에 찾아뵙네요. 네,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빴고요. 어,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석조 채널을 그러니까 유튜브 장석조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방송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네, 바로 닫으시면 되고요. 어, 저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작업일지 밑에다가 댓글 또는 질문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편안하고 소소한 그런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21편이네요. 그럼 21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송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댓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식이죠. 네, 오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기 댓글 순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셨던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1등, 2등 그렇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 꼭 1, 2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상영님께서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일어나는 사건 보면서 연예인 지옥 새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인공은 대장이었다가 이등병으로 강등된 사람으로 설정해서 제대로 좀 박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그러자 댓글이 4개나 달렸어요. 에이스 사관님께서 동감입니다. 9.1봉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대장이라니. 그리고 스트링 플라워님께서 신상형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갑질 진짜 답 없죠. 그리고 정영호님께서 옳습니다. 김관진, 한민구 이 사람들도 이등병 입대시켜주세요. 그리고 누나 살려줘님께서 모 대장님의 부인의 갑질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설정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바쁘지 않으면 네, 시간이 좀 있으면 정지혁과 김창우를 그 어떤 뭐 그런 장군의 공감병으로 잠깐 파견을 가는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김창우는 정말 아이고야 사모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살살거리는 스타일이고 정지혁은 이제 좀 처음에는 조금 말 듣는 척 하다가 그 업무와 상관없는 거 시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반기를 드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명화마을 19편 제작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만들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신연예인 지옥을 웹툰으로 그릴 때 그때는 에피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피곤한 관계로 되게 천천히 힘을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막 힘들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조금만 녹음해도 목이 좀 잘 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최대한 힘을 빼고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르코 레오스님께서 간만에 휴가 기간에 본가 갔더니 면제받지 못한 자 1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낯섰네요. 크크크. 솔직히 연예인 지옥 하실 때 리더가 석조님이 아니라 혁구님인 줄 알았었다는. 하하. 20편도 잘 보고 갑니다. 네, 마르코 레오스님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5인용에게 있어서 리더라는 게 크게 상관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군이 리더면 어떻고 제가 리더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위바위보에 진 원제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네, 초반 한 2, 3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달렸죠. 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군포본부 시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잠깐 또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포본부 시절 때도 사실은 저희 효석이 형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형이 리더여서 제가 이제
그 같이 할 때 그 형을 리더로 중심으로 해서 다 모였는데 참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들 제 말을 듣고 있는 제 오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 나서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섰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남한테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좌우명이 나나 잘하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잔소리한다든지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다른 친구들한테 뭐 하나 더 시키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거의 그냥 제가 혼자서 다 처리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다른 친구들이 제가 하는 작업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군포본부 때도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군포본부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리더가 돼 있었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발표나 그런 것도 제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5인용도 사실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제가 리더가 되긴 했는데, 네, 대표가 되긴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말이. 아니, 그렇다고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대표로서 뭐, 제가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급이 그 친구들보다 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대표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항상 해왔듯이 그냥 제 작업만 충실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에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긴 놀고 싶은데 쟤는 한 14시간, 15시간을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도 없이 그냥 죽어라고 쟤 보면 분명히 아픈데도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친구들이 제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아싸.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좀 힘들었죠. 저 때문에. 근데 또 힘들은데 말을 못했던 게 동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본인들도 좋잖아요. 같은 동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옆에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보니까 그리고 저 친구가 만든 작품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반응도 지금 막 인기가 막 맹렬히 막 올라가니까 본인들도 되게 고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왠지 쟤랑 같이 일을 하면은 잘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저는 리더라는 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직장 잡았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나 결과로 보여준 게 아니라 항상 말로 자 우리 잘 되면 저쪽 괌에 그쪽에 이제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해변을 보면서 일하자 뭐 그 월급도 연봉도 지금보다 두세 배 올려주겠다 잘 되면 그런 식으로 항상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작 월급 60만 원 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는 이게 구라를 까네 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말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계속 작업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연예인 지옥 녹음했던 우리 정적병장이나 김창호, 이병, 성우가 유명해지고 네, 사람들이 5인용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네. 하지만 제가 다큐 5인용을 만들거나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정작 장석조라는 사람은 유명해지지 않아도 다른 스타들이 생기니까 우리 5인용 내에서 그때는 그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굳이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된다. 네. 굳이 저라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아도 5인용이 유명해지면 그리고 내 작품이 유명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이 지금 와서는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품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연예인 지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제가 만든 작품을 아직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완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이죠.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작품을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네, 아무튼 리더는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리더라고, 5인용에서 리더라고 해봤자, 네, 크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군을 리더로 생각을 했든, 제가 리더였든 크게 상관없었다는 거. 네. 네, 책임감은 좀 많이 있었었죠. 네, 한 2, 3년 정도는, 네, 열심히 아이들을 먹여 살렸으니까요. 네, 롤스로이스님께서 제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겠지만 지금이 어때서요? 잘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그 언젠가 혹시라도 제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아이디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놈의 롤스로이스가 제 것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그때가 되면 한번 타러 오실 겁니까? 캬캬. 데빌성도 잘 아시죠? 그건 뒤에 타는 게 진국이고 참 맛이라는 거. 이래서 연정쌤이 말한 꿈을 가진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그 말을 잊지 않으면 살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롤스로이스님께서 지금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항상 빛이 나실 것 같아요.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죠? 항상 건강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밑에 리플로 최재길님께서 그 꿈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 꿈 이루어지면 트렁크에라도 태워주세요. 아, 참 재밌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웅님께서 장석주 감독님 오늘도 즐겁게 보고 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접한 드라마가 아닌 진짜 그 옛날 거침없이 하이킥을 능가하는 시트콤이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때 저는 공무원이 된 후 승진하여서 TV를 틀어 명화마을 본방사수를 하고 싶어요. 저에게 힘을 주었던 시트콤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명화마을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 그리고 성우분들, 그리고 PC볼 밴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아이쿠야, 우리 김진웅님도 네, 고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힘드실 텐데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아시죠? 멘탈 잘 잡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파이팅! 이니아스님께서 저기 혹시 혁구님의 김봉구는 언제 나오나요? 네, 저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번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제가 그렇다고 혁군한테 야 김봉구 언제 나오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게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제 나오나 노심초사하면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서채님께서 아저씨 개 이름이 뭐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저씨 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다큐인용 식매라면 편을 보시면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한번 거기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장민규님께서 JMG 네. 갑자기 JMS 생각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작업하시면서 유튜브 방송 해주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방송을 하는 법을 잘 모르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은 작업하느라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네,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녹화 방송만 일단 쭉 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키우고 준비가 되면 제가 꼭 유튜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민규님. 육찬현님께서 19화, 20화 어디서 나와요? 네, 19화, 20, 네, 그 명화마을은 존바라TV라는 곳과 제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는 안 올리고요. 존바라TV라는 곳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께서는 존바라TV가 5인용이에요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웹툰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컨텐츠를 내보내는 그런 장소, 곳, 그 외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모여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를 요즘엔 지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플랫폼입니다. 웹 애니메이션의 최초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 존바라TV라는 곳과 저희가 그 명화마을 신작을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존바라 TV, 존바라 TV를 그냥 존바라만 검색해도 나와요. 거기 검색해 보시면, 검색하고 구독하시면 거기서 알림이 갈 겁니다. 네. 쭈니님께서 애니메이션과가 많이 생기면 굶어 죽기 좋다는 말씀 씁쓸하지만 참 공감합니다. 저도 영상이 좋아 관련 학과를 나오고 지금 방송쟁이 하고 있는데, 저도 입학할 때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 영상 관련된 학과가 1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네. 네, 쉼표를 조금 넣어주시면 제 읽을 때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졸업하니 참 무섭더라고요. 남 조언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라는 감독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추신, 닉네임을 바꿔서 이번이 5번째 댓글입니다. 쭈니님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렇게 노랑이 개가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그 쭈니님 맞죠? 아닌가요? 다른 분인가? 네, 아무튼. 네, 맞아요. 이게 우리 지금 쭈니님께서도 지금 방송 CG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상 관련 학과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수용할 만한 일자리도 거의 없고, 그래서 굶어 죽기 딱 좋거든요. 프리로도 많이 뛰시고 회사에도 소속이 되시는데 워낙에 박봉이고 프리 일들도 경쟁이 심해서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학들이 짜증이 나요. 교수들이 짜증이 나고. 왜 그러냐면요. 잠시만요. 아니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서 내보냈으면 끝이잖아요. 교수들은. 그쵸? 야, 취직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거잖아요. 그쵸? 그럴 바에야 학원을 다니죠. 훨씬 더 배우는 게 많고 실무에 딱 맞는 건데. 그쵸? 그냥 졸업장을 따기 위한 학교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게, 본인들이야 강의료 받아먹으면 됐죠. 본인들 살 길이야 어떻게 강의해서 그걸로 이제 애들 수강료로, 그러니까 애들 강의료를 뜯어먹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가르친 사람들은 비싼 강의료를 내고 수업료를 내고 들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대책이 없어요. 적어도 가책은 느껴야죠. 저 같으면은 교수질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네.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들 열심히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애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죠. 니네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차라리 학원을 6개월을 다녀라. 그러면 취직하기가 좋다. 그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야죠. 차라리 방통대 같이 직장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방통대 다니고 학사는 거기서 따고 그 다음에 학원 6개월 다녀서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다라고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해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심히 강의해서 그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 영상 환경이나 그런 졸업생들이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은 작품 활동을 하나요? 본인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기껏해야 어디 교수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심사위원 하면서 갑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안 창피해요? 에휴. 소수의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우리 학생들이 불쌍해요. 저 같은 야인들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어떤 학교에 속해 있다면 절대 이런 말 못할걸요. 오히려 이런 말 하면은 뭐라고? 우리도 존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 보호하기 바쁘겠죠. 그래서 이제 학과들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쓸데없는 과라고 학교 입장에서 쓸데없는 과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시류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춰서 벌렸던 그 과들을 이제 통합을 해버리죠. 학생들의 동의 따위는 구하지도 않고 졸업생들의 동의 따위는 구하지도 않고 지네들 입맛에 맞춰서 통합해버리죠. 그것도 족같은 거거든요.
이거 언제는 돈 벌을 것 같으니까는 실컷 만들어 놓고 그게 안 되니까는 관련되지도 않은 학과들도 그냥 아예 합쳐버리고 편안하게. 아이고 참 잘들 하십니다. 네. 네. 그냥 일개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누군 어디를 뭐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네. 미나 아빠님께서 휴가 다녀와서 잠깐 보고 갑니다. 가족과 동해 바닷가 가서 놀다 왔군요. 장숙조 감독님도 얼른 피서 다녀오셔야죠.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동해 다녀오셨군요. 어이쿠야, 참, 저도 한 9월 정도에 한번 학꽁치 낚시하러 저희 와이프 처가 쪽 그쪽 식구들이 다 그쪽에 살고 계셔서 그쪽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당일로 하루밖에 못 갔다 왔어요. 장경리 해수욕장 있죠? 거기 가서 갯벌 체험하고 애들이랑 같이 물놀이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아이고 미나빠님 고생하셨습니다. 누나 살려줘님께서 자 출석입니다. 오늘 공장 면접 보고 왔네요. 어이쿠야 우리 누나 살려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꼭 잘 붙어서 네, 꼭 붙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몸 조심해서 일하시고요. 알았죠? 메리킴님께서 작업 속도 미쳤다.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는 사람은 처음 봤음. 이건 매기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거 녹화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정말 그림이 안 그려지고 되게 거의 작업을 못 하거든요. 매기는 겁니다, 이거. 원래는 이거 속도보다 한 두세 배, 세네 배까지 나와요. 강상호님께서 데빌님 작업하시다가 나도 어시 써야 하나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뭐랄까 글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누구를 시키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냥 내가 다 해버리지 그런 성격이라.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이 한 거가 별로 마음에 크게 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게 마음에 들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시드락이 연예인 지옥 배경을 몇 장면 그려준 게 있는데 시드락이 배경 그려준 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제가 혼자 작업하는 게 너무 편해서 근데 나중에는 좀 더 큰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작업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A급을 제작하지는 말자. 그냥 지금처럼 계속 C급이나 D급만 제작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제작하는. 왜냐하면 자, 제가 이렇게 웹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최저예산의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쳐보세요. 그렇다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돈이야 벌겠죠. 네. 뭐,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이런 작은 웹 애니메이션을 죽을 때까지 몇십 편, 몇백 편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보다는 글쎄요. 어시를 쓰면은 좋죠. 물론 저처럼 혼자 하는 사람들도 어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편의성보다 어시스트 해주는 분에게 더 마음이 가요. 무슨 말이냐면 어시스트라 그래서 돈을 적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300만 원을 벌면 어시는 한 250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시스트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시다라고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티스트거든요. 제 작품을 도와주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하면서 정말 어시스트가 필요하면 저에게 버금가는 금액을 주고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야 그분도 계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하지. 만약에 막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어시 한다 그러면 막 100만 원 주고 120만 원 주고 그래 버리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차라리 안 쓰고 맙니다. 네. 그럼 뭐예요, 그게? 내 소중한 작품 만들면서 돈을 존나 초박봉 주면서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만드는 게 낫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명화마을 잘 되고 또 제가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뭐 연예인 지옥 웹툰도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면 만약에 이제 어시를 하게 되면 어시를 하시는 분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시킬 생각입니다. 아니, 많이 주고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할 생각이에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때 되면 어시를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쭈님, 쭈님이랑 서로 다른 분 같아요. 만약에 아이디를 바꿨으면 이것도 바뀌었을 텐데. 아, 서로 다른 분이군요. 저번에 군대에서 옥수수 잘못 따서 기합 받으셨다 하셨는데, 5인용 행복한 에피소드에 그 이야기 나오던데 경험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경험입니다. 제가 주말에 옥수수 작은 거 땄다가 행복한한테 그 맞박을 제대로 맞았죠. 네, 기억나네요. 에이스 사관님께서 윈도우 10 일회용 CD키 사용하면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 7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새로 바꾸면 그때 윈도우 10으로 CD키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이건 메인보드 귀속에 그런 윈도우를 사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카이저 백님께서 블랙카이저 백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맞죠? 처음 댓글 달아주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아니면 제가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야? 계속 달아주지.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금방 기억할 것 같아요. 결국 감독님 말씀은 애니메이션, 만화의 길로 간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전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던 바다. 네, 이겁니다. 젊은이들의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한테 뭐 바라지 말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건방지게 나가세요. 그게 최고예요. 어떤 길이든지 그래요. 누가 나를 끌어주길 바라면 안 돼요. 끌어주는 새끼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용해 먹으려는 새끼들만 많죠. 어느 계통이나 그래요. 어느 계통이나 내가 너 키워줄게. 족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난 내가 알아서 클 거야. 너는 니나 잘해. 그런 거죠. 내가 너를 키워줄게라는 말은 내가 너를 존나 쪽쪽 빨아먹어서 뇌수랑 골수까지 쭉쭉 빨아먹고 네가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면 너를 존나 무참히 차버릴게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누군가한테 덕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과하게 아부떨거나 과하게 뭐랄까 이건 뭐라 그러나 비굴해지지 마세요. 네.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하면 당신이 존나게 건방지고 재수없어도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거고요. 당신이 정말 필요가 없으면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겸손하고 비굴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비굴해지지 마세요. P084657님께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댓글이죠. 네, 앞으로도 댓글 꼭꼭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는 얘기 해주셔도 좋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슬슬 목이 잠기고 있습니다. 네, 녹화한 지 28분이 됐으니까 목이 좀 잠기기 시작하네요. 하다가 더 이상 녹화가 진행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중지할게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니아스님께서 명화마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년지 이웃집 5인용 웹툰이 아니라 애니로 완결은 안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참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제가 왜 웹툰으로 그리려고 하냐면 성우가 없어요. 연예인 지옥 성우가 없고, 두 번째로는 성우 녹음을 하려면 비용이 꽤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연예인 지옥 한 편을 제작하려면 한 달 정도를 써야 되는데 제가 또 가장이다 보니까 한 달간을 제 인건비를 따지면 총 제작비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작을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웹툰으로 제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웹툰은 아무래도 성우가 필요가 없고, 그쵸? 그리고 플래시보다는 제작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웹툰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작업 속도로 봤을 때, 그 플래시보다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보다는 웹툰으로 그릴 때 좀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웹툰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우시더라도 웹툰으로 일단은 먼저 접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제가 웹툰을 통해서 한번 수익을 한번 벌어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성우비랑 제가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이 되면 그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쵸?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고는 있는데 언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명화마을 지금 시즌1 잘 끝내고 또 바로 시즌2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계획을 하기가 힘들 테고, 만약에 시즌2 들어가기 전에 투자가 안 돼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신연예인 지역 웹툰을 연재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실행이 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애니메이션은 여력이 되면 제작을 할게요. 네. 항상 애니메이션들도 그렇잖아요. 만화가 나오고 그게 애니화가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재경님께서 오늘도 출석. 역시 노별이 성우님의 팬이 늘어나고 있군요. 저도 팬입니다. 한호밴드도 팬이 되어 노래 전 앨범 넣고 들으면서 다닙니다. 점점 스토리 전개가 두근두근 거리는 장면이 보이네요. 남녀 비율이라. 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말이죠. 1학년 때 71명 중 1명이 여자였어요. 예, 공대생입니다. 아, 그 유명한 공대 아름이가 있었군요. 남고 공대, 군대. 그래도 운명의 여자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화이팅! 추신, 난 안옴, 아직. 저번에 제가 남녀 얘기 조금 하다가 끝났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의 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되게 이쁜 걸 본인이 아는 여자. 이쁜데 본인이 나 이쁜 거 아는 여자. 둘째는 이쁜데 본인이 자기가 이쁜 걸 잘 모르는 여자. 세 번째, 외모가 좀 부족한데 자신이 외모가 부족한 걸 아는 여자. 네 번째, 외모가 부족한데 외모가 자기가 부족한 걸 모르는 여자. 네.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잘생긴 놈은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두 번째, 외모가 좀 부족한 놈은 자기가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샤워 끝내고 거울 앞에 서면 그래 이 정도는 뭐 잘생겼지라고 생각하는 놈. 남자는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남자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자신감이다. 아, 나도 미녀를 얻을 수 있어 라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의 생김새나 키나 일단 첫 번째 키가 존나게 중요하죠. 키가 일단 커야 돼요, 남자는. 두 번째로는 얼굴 잘생긴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 얼굴 되게 잘생기면은 좀 경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잘 웃는 얼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윤곽이 골격이나 아니면 얼굴 눈, 코, 입 자체가 약간 좀 무섭게 생긴 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웃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좀 웃는 얼굴이면, 웃는 상이면은 인상이 좀 부드러우면 여성들은 호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첫 번째인데, 근데 그 키를 커버하고도 남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키 큰 남자랑 다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시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다녔을 때 덜 안 쪽팔리다는 거죠. 오히려 키 큰 남자 팔짱 끼고 가면은 왠지 자기가 높아진 듯한 하는 그런 우월감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개인적인 기호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같이 다녔을 때 안 쪽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키 큰 남자도 옷을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머리도 젖같고 피부도 젖같고 뭐 진짜 안 꾸미는 진짜 뭐랄까 후줄근한 남자라면 여자들이 같이 다닐 때 쪽팔려 해요. 그래서 내가 키가 존나 큰데 내가 키 이 정도면 큰 편인데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옷 코디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머리에 신경.
제일 첫 번째가 머리예요. 머리 스타일. 미용실 가셔서 좀 동네 블루클럽 그런 데 말고 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미용실 가셔서 한 머리에 투자는 아끼지 마세요. 한 4, 5만 원? 네, 그 정도 머리 컷하는데 그런데 4, 5만 원짜리 가셔서 최신 컷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 얼굴형과 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해주세요. 제가 머리 스타일 잘 몰라서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잘해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일단 걸치셨을 때 비싼 옷보다는 본인의 그 옷에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옷인데 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좀 댄디한 그런 스타일로 자기 코디를 잘 맞추세요. 그래서 본인의 외모나 아니면 뭐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머리 스타일과 옷만 그렇게 이쁘신다고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같이 다닐 때 안 쪽팔리거든요.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같이 다닐 때 안 쪽팔려야 돼요. 키가 작아도요. 얼마든지 뭐 키높이 구두라든지 그의 머리 스타일을 좀 더 진짜 센스 있게 입고 다니시면은 네, 그만큼 가능성이 많아져요.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여성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대시할 분은 이쁜데 본인이 별로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대시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쁜 여성분과 꼭 사귀고 싶잖아요. 명화마을에 나오는 고소연이나 고소희 같은 그런 스타일과 사귀고 싶어 하죠. 그게 보면 고소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쁜데 본인이 이쁜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잘 이용하는 스타일이고 고소연은 고소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쁜 거를 잘 모르는 본인이 이쁜 거에 비해 본인이 이쁘다는 걸 잘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고소연 같은 경우 연애 경험이 많을 테고 고소희는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죠. 그런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대발처럼 키도 존만하고 주대발의 키가 설정상 158cm거든요. 고소희가 키가 172cm고 네, 14cm 차이가 나죠. 설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주대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소희와 이어질 때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설정한 건 주대발은 아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최진이라는 교회녀가 있습니다. 그 교회녀를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고소희는 자신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쁘면 일단 포기하는 거. 그래서 쟤는 나랑은 안 사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쟤 정도는 나랑 사귀겠지라고 하는 약간 좀 외모가 부족한 여자들에게 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모가 그냥 중간 정도인데 남자애들이 대시를 하도 많이 해서 완전히 공주병 걸린 애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엄한 사람 공주 만들어주지 마시고 정말 공주같이 생긴 분에게 대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스타일, 네, 본인 옷 스타일 신경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전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연애를 할 때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은 지금 연애를 하고 남자들 수컷들 본능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네 두루두루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할까요? 널리 자신이 몸을 섞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도 많이 하시고 여성들 많은 곳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고 성당도 가시고 법당도 가시고 여성들 많은 데 가서 최대한 여기저기 추파를 많이 던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목매고 올인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위하죠. 아, 그래도 그건 사랑이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없는 이쁜 여자 있으면 일단은 그 추파를 던지세요. 네. 자꾸 말 걸으시고, 네. 자꾸 마주치려고 하고, 네. 얼굴 많이 보는 게 최고니까. 처음엔 친구로. 그리고 당장 그 이쁜 애를 노리지는 마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몇 번 추파 던졌는데 얘가 나를 강하게 밀어낸다 라고 하면 친구로 규정 지으세요. 그리고 걔를 노리지 마시고, 걔의 친구를 소개를 받으세요.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를 보시면, 자, 주변을 둘러보고 친구를 보시면 다 나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쁜 애들 주변에 못생긴 애들이 많을 확률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솔직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집니까? 최대한 이쁜 애가 있으면 들이대시고, 네, 추파 많이 던지시고, 관심 많이 표명하시고, 너 되게 이쁘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전에 창호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유머인데, 창호가 어떤 이쁜 여자 있으면 계속 쳐다본대요. 딱 쳐다보면은 서로 눈이 몇 번 마주치다가, 계속 마주치다가 서로 이렇게 눈 살짝살짝 돌리다가, 그럼 결국 그 여자가 이제 못 참고 물어보잖아요. 아, 뭘 봐요? 그럼. 이뻐서요. 그게 이제 창호 스타일이었는데, 창호가 여자를 참 잘 사깁니다. 최대한 많은 낚싯대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올인하시면 돼요. 난 처음부터 딱 찍어서 이 여자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스타일도 존중합니다만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허송세월할 순 없죠. 두루두루 많이 사귀셔야죠. 그쵸? 남자와 여자는 연애를 해야 됩니다. 네. 연애 준비 기간이나 연애를 하기 위한 그 진짜 당금질의 과정 또한 굉장히 즐거울 수 있겠지만, 네. 일방적으로 차이면 사람은 자신감이 자꾸 하락하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굳이 쌓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딱 해서 몇 번 추파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10번 찍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찍다가 안 되면은 그래, 나 또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하긴, 니는 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그냥 우리 친구하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의 친구를 노리세요. 네, 그리고 항상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머리 모양도 이쁘게 잘 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이쁜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운 좋게 두세 번 정도 사귀시다 보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셔서 이제 그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이야기도 잘 이끌어 나가는 정말 매력적인 남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이 제 작품 전반에 깔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명화마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 그러니까 누구나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엄청나게 위축되죠. 네,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올인을 했다가 차이면 그거는 핵폭탄급 충격이에요. 한 며칠, 몇 날, 며칠, 몇 달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다운돼 있죠. 그러지 마시고 거절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네,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아, 젊을 때 누가 이런 조언을 저한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말은 10명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개소리로 취급하고 3명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2명 정도에서 1명은 그럴듯한데 별로다. 그러고 1명 정도는 오,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성공인 것 같아요. 연애 상담이라는 거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낚싯대를 던지시면 그 중에 하나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쁜 여자분들에게 대시하세요. 괜히 외모 부족한 사람에게 대시해서 자신감 심어주지 마시고요. 그쵸? 그때 살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쁜 여자분 사귀어봐야죠.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쵸? 근데 또 결혼은 또 달라요.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꼴값 한다라 그랬잖아요. 이쁜 걸 아는 분들, 잘생긴 걸 아는 분들은 얼굴값 해요. 저는 그걸 꼴값이라 그러는데 그 꼴값 하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잘생긴 외모 덕을
그걸 보면서 사는 거니까. 근데 정말 꼴값 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꼴값을 낼 외모도 아닌데 꼴값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저는 꼴값 떤다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산다는데 제일 좋은 건 관심을 안 주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도 개소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그 나비님께서 헐, 고현정 성우분이 이총 스트리머였나요? 세상에 전혀 못 알아봤다. 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군요. 전 이총 성우님께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네요. 네, 원래랑은 많이 다르죠. 그만큼 연기력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정찬우님께서 제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다른 학과랑 통폐합된다는 말을 듣고 자퇴를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있었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만화 애니학과를 아무 관련이 없는 컴퓨터학과랑 통합시킨다는 말을 듣고 예술계에서 엄청 말이 많았었죠.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애니학과로 입학했어도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면접 같은 거 보다가 그 학교 애니과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학력 위조질이냐? 당장 나가라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닌가도 했었어요. 저도 평소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 하겠다는데 왜 나쁘게 말하냐는 말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랑 비관적인 기준이 대체 무엇일까요? 네. 이 정철님께서 앞에 학과 통폐합 얘기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다 학교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여러 학과 딱 만들었다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 통폐합 해버리는 거거든요. 참 이기적인 새끼들입니다. 그쵸?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글쎄요. 항상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중심추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잠시만요. 글쎄요. 저는 적절히 잘 섞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냉정하게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긴 한데 그런 답안은 여기서 집어치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관적이냐 아니면 냉정하게 보느냐 비관적이냐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비관적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에이 그거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비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냉정하다라는 건 이런 점이 안 좋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책이 있는 게 좀 더 그게 냉정에 가깝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니게가 안 좋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애니게 존나 썩고 존나 족같아 라고 끝난 비관적인 거죠. 근데 이런 점이 족같고 이런 점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좀 애니게가 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냉정하게 보는 거죠.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방식으로 방법을 도출해낸다면야 그것도 좋겠지만 비관은 비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너무 비관적이야 할 때 글쎄 비관적이라고 하기에는 비관적이기만 하다면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 못하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비관적이라는 말을 좀 덜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낙관적인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반론을 제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찬우님께서 누군가가 어떤 걸 하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의견을 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 이건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봐 주면 글쎄 나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야기해도 될까? 뭐 나는 그냥 조금 이게 좀 걱정스럽네.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 지금 이거 좋아해서 이거 하려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그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야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아 이거 요즘 안 좋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이걸 비관적으로만 보냐? 얘가 좀 너무 좀 염세주의로 흐르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냐 안 좋냐 그리고 대안에 따라서 반응이 어떠냐 아니냐에 따라 이건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에 달렸죠. 네, 말은 길게 했는데 냉정한 것과 비관적인 거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냥 대안이 있냐 없냐의 차이와 그다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좋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네.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회의를 할 때. 네. 자,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그건 좀, 근데,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글쎄, 그럼 끝이에요. 그거는 저는 비관주의적인 것 같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럼, 뭐, 콩키퍼야, 뭐야? 콩키퍼가 뭔가요? 잠깐, 콩키퍼가 뭐냐? 뭐, 이거, 악성 코드인가? 잠시만요. 네, 실시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콘키퍼. 이 뭐냐? 이건 제가 나중에 지울게요. 뭐냐?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저도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막 하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봐요. 왜 반대를? 그럼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한번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고 했을 때는 대화가 돼요. 근데 그건 좀 왜? 그럼 아니 그냥 아니면 이건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쎄. 그러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킹님 남자 성우들은 뭐 장석조님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 여자 성우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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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비용을 드리고 저희가 의뢰를 하죠. 네, 창호가 이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쇼킹 보이스라는 것도 운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성우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쪽을 창호를 통해서 이제 성우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지금 진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하하님께서 장석조 감독님 처음에 데빌 목소리로 컨셉 잡으셨으면 개 힘들었을 듯. 그러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해도 금방 잠기는데. 그쵸. 좋겠습니다. 좋은 세상에 오려나 홍덕기님께서 노숙자 파워클럽. 홍덕기님 처음 댓글 달아주시죠? 위에 킹님도 그렇지만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봬요. 노숙자 파워클럽 어케 안 될까요? 웹툰으로라도 좀. 김성모, 임총, 강냉이도 웹툰 그리는데 장석조님도 다시 웹툰 그려보실 생각은? 5인용 이름이면 충분할 텐데. 노숙자 파워클럽. 코믹 액션이라 순위도 꽤 높고 수입도 제법 나와 다른 작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노숙자 파워클럽이요. 네, 고맙습니다. 저 한번 꼭 고민해 볼게요. 네. 네. 한번 제가 원래 리스트에 없었는데 우리 홍덕기님 말씀 들으니까 한번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우리 정영호님께서 영화관에 슈퍼배드 3 상영 중이어서 보려고 했는데 워낙 평점도 낮고 지난번 작품도 그래서 고민 끝에 안 갔네요. 그거랑 비교하면 명화마을이 몇 배 재밌는데 슈퍼배드 제작자는 전 세계에 영화를 개봉하고 데빌님은 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 5인용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그간 고생을 보상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참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냥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우리 정용원님 같은 분과도 이렇게 소통하고 제 작품을 찾아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음에 대해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굳이 다른 제작자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위에가 있기 때문에 불행할 것 같아요. 전 지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욱님께서 저도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직종이에요. 어이쿠야, 제가 참 부끄럽네요. 저는 그냥 스케치업을 그냥 책 보고 그냥 조금 만져보는 초짜라. 아이고야, 참 우리 대가 앞에서 스케치업을 켜버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스케치업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최상욱님께 제가 꼭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쿠데리님께서 새벽 3시에 늦은 출석합니다. 보는 것은 아침에 봤는데 댓글을 안 적으면 보고 갔다는 표시가 없으니 적고 갑니다. 아이쿠야, 우리 쿠데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진은 무슨 가수인가요? 아니면 본인 사진인가요? 썸네일. 네, 궁금합니다. 네, OJS1977님께서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도 작업 일지 올려주셨네요. 전 퇴근하고 샤워 감상하고 리플 드립니다. 어릴 적 라디오에서 이문세 별밤에 엽서로 사연 보내면 채택돼서 라디오에서 사연 읽어주면 카타르시스가 네 그쵸, 라디오 사연 채택되면 진짜 기분 좋죠. 감독님 덕택에 저의 영양가 없는 글도 읽어주셔서 방송에 나오니 감사합니다. 전 노총각이랑 감독님 작품에 대리만족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고소해가 제 스타일. 크크크. 말복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말복 때 보심 많이 드시고 화이팅입니다. 아이쿠야, 우리 OJS1977님 항상 운행하실 때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운행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꼭 고소희 같은 사모님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리코 사연님께서 반갑습니다. 감독님 잘 보고 갑니다.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네, 항상 댓글 달아주신 리코 사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예알베님께서 여름이라서 그러신지 새벽에 작업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건가요? 한 달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형님. 네, 맞아요. 낮에는 사실은 거의 더워서 작업을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은 작업을 못하니까 아이들 잘 때, 그러니까 애들 재우고 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패턴도 얼른 정상으로 돌려야죠. 우리 노예알베님께서도요, 새벽에 작업하지 마시고, 네, 꼭 낮에 남들 깨어있을 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이오님께서, 마이오님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작업일지가 20화네요. 오늘 페이스북에서 추억의 플래시에 5인용이 올라온 걸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네, 남들에게는 추억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뭐랄까, 그렇게 추억의 한 면을 장식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죠. 네. 과연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쵸? 곽동욱님께서 장석조 감독님, 오늘은 시시콜콜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지난 명화마을 그리고 연예인지옥 오리지널에서 김창호 성우님 대사 중에 샤또 느바롱 게리롱 띠베라 벨라보뇽 62년상, 그리고 보랑떼 사첼리나 졸리보르텍 망군형이나 사를레떼 윌리엄 리걸 레이 미스테리오 같은 와인 이름 개인적으로 정말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저 이름들은 성우님의 애드립이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모티브가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지어두고 했었나요? 조르토 필로버피지 엘리 제가 가라데도 하고 종합격 투기 좋아해서 바로 알아챘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혁군이랑 김창우 둘이서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요. 네, 둘이 아주 그냥 센스 있게 아주 잘해줬었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애드립으로는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대본을 하고 놀랍게도
한 번에 NG 없이 그냥 한 번에 갔다는 거. 그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죠. 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번 작업일지에서 감독님 평촌에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삽니다. 어휴, 좋은 동네 사시네요. 서울 경기라서 먼 것 같아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으니 그리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읽고 덕담 팍팍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이쿠야, 별 말씀을요. 우리 곽동욱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꼭 잘 되실 거예요. 그쵸? 잘근님께서도 처음 달아주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명화마을 주인공이랑 소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호랑 소연이 말이죠. 네, 그쵸. 가장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커플이긴 한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직 확실히 결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롤스로이스님께서 사실 저도 당시부터 아람단 새끼로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군대가 보이스카우트 병정놀이도 아니고 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캉캉. 역시 아람단으로 정확히 들으신 분도 계시는군요. 저 항상 아름다운 새끼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존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름다운 새끼라는 건 맞지 않아 보였죠. 네, 맞아요. 근데 아름다운 새끼로 들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소연님은 봐도 너무나 예쁘네요. 고소연님은 신경써서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소연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이러다 고소연단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서정우님께서 휴식은 작업일지와 함께. 아이고, 정우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세요. 키토님께서 제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잘 듣고 댓글 남깁니다. 늘 손그림만 그리다 타블렛을 쓰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적응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게 타블렛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스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놓고요. 최대한 타블렛으로 많이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손의 감각이 빨리 찾아지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갖다 놓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딨냐? 어디 있을 텐데 어딨냐? 잠시만요. 어디? 어디로 갔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라고 해서 이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건데요. 소연이가 정호 옆에서 팔짱 끼고 있는 장면을 제가 3D 그걸로 해서 이제 구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블렛으로 그릴 때 이제 따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연습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많이 이거를 이제 제가 따라 그린 게 앞부분에 나와요. 어딨냐? 잠시만요. 네, 여기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이 아까 요거 있죠? 이거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구도를 잡은 게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진 같은 거 대고 많이 따라 그리시면 타블렛에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피터 우님께서 너무 자주 올리시니 갑자기 텀이 길어지면 금단 현상 생길 것 같습니다. 하하,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크야, 이번에 텀이 많이 길었죠. 네, 너무 바빴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께 정말 양해의 말씀을 앞에 드렸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명화마을 19편은 제가
원래는 8월 15일날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지런히 작업을 해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오버될 것 같고, 또 썸네일 그릴 시간도 너무 없어서 그냥 존바라 쪽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15일을 못 맞추겠다. 그래서 다 한 주만 뒤로 밀자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네, 그쪽 수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8월 22일 날 19편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우리 작업일지 들으시는 분들께 정말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게으름 안 피우고 부지런히 작업하는데 요즘에 또 좀 더웠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도 많이 안 오르고, 또 우리 또 막내가 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안고 있다 보니까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8월 22일 날 19편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 우리 작업일지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업일지도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한번 최대한 부지런히 작업하면서 썸네일 작업할 때는 또 작업일지를 올릴게요. 네. 그리고 차지연님께서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요즘 배탈이 나서 3일째 고생하고 있네요. 감독님은 음식 조심하세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희 둘째도 3살인데 장염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모두들 음식 조심하시고 장염 조심하세요. 그리고 스트링 플라워님께서 저는 장석조 감독님 실력으로 명화마을 TV에 나오는 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화이팅!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이런 덕담을. 네, 많이 부족한데 오늘은 댓글을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아쉽지만 다른 분들 댓글들도 전부 다 제가 다 읽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다는 거. 이번엔 왜 내 댓글 안 읽었지? 라고 해주시지 마시고요. 다음엔 제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